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그 방송하기 이전에 이미 다 웃고 시작했습니다. 예? 예, 지금 제 앞에는 책이 2개가 있어요. 심지어 잡지를 소개하시려고. 예, 원래는 제가 이 책 들고 오기 전에 잡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3권을 다 함께 소개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구독하고 있는 잡지인데, 스캡틱이라는 잡지. 이건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같은 출판사에서 나오는 이제 바다 출판사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 출판사에서 나오는 이 뉴 필로소퍼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잡지가 있어요. 지금 6호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먼카인드라고 페미니즘 잡지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3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뭔가 써먹을 수 있는 책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일단은 미뤄뒀는데, 제가 언젠가는 그리고 몇 주 후에 바로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저희 순전히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저는 이 잡지 훨씬 나은 거죠. 오늘 가져오신 책보다. 아니 왜 저희 예전에 고등학생들, 저희 고등학교 시절에 교양상 보라고, 예를 들어 뭐 과학동화 뭐 이런 거 보라고 한 적 있었거든요. 이건 그런 맥락에서 추천도 좋은 잡지인 것 같아요. 이건 재밌죠. 이게 주제가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되게 재밌어요, 보기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것들도 꽤 많고, 그래서 저는 이런 잡지들 한 번씩 이렇게 이런 잡지들을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거든요. 정기 구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정기 구독하면, 저는 이번에 보니까 3권 정기 구독해서 원래 18만 원인데 1년 정기 구독 18만 원인데 12만 원에 3권에? 네, 3권 1년 정기 구독 12만 원 해주더라고. 분기별로 오거든요. 1년에 4권. 그럼 12권이잖아.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왠지 선생님 본 것 같은 난 기억. 아니야. 바다 출판사라는 곳에서 나오는 건데, 아니 저랑 상관없습니다. 홈페이지 갔는데 지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왠지 이게 얼굴 본 것 같아요. 저랑 상관없고,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 책들, 이 잡지들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쌓아놓고 있는 잡지가 이제 요거 잡지 3권을 소개하는 거. 그다음에 제가 엊그제 이제 통영을 갔다 왔잖아요. 박경리의 토지를 언젠가 내가 꼭. 나 진짜 이 얘기 한동안 안 나와가지고 그냥 나름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며칠 이사를 해서 책 정리를 하는데 책을 싸는데 한 몇 시간이 걸리잖아요. 책을 싸는 몇 시. 이번에는 그 집사람이 어깨가 아파서 나보고 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싸고 책을 책꽂이에 막 꽂아야 되잖아요. 제가 책꽂이에 이제 막 책꽂이에 막 쭉 꽂고 있는데, 이제 박경리의 토지를 이렇게 제일 잘 보이는 데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좀 읽으라고 여기 꽂아놨어요 했더니, 당신이 한 번 더 보든가 아니면 저기다 치워버려 이러면서. 20권이에요 최근. 네, 근데 책을 전 요새 느끼는 건데, 책을 이렇게 꽂아놨더니 저희 아들이 요새 제 책장에 있는 책들을 한 권씩 뽑아다가 그냥 한 번씩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책 꽂아놔야 돼요.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 알라딘의 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냥 와서 한 번씩 그냥 꺼내봐. 그러면서 예전에 저희 소개했던 모모라는 책 있잖아요. 제가 그걸 중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어느새 이거 다 읽었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지가 혼자서 이렇게 한 번씩 꽂다가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왜 제가 번역한 책을 거기 꼽아놨잖아요. 그걸 뽑아다가 읽고 있어. 야, 너 뭔 소린지 아냐? 아니,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그냥 책꽂이에다 책을 다 그냥 꽂아놓고. 그럼요. 책꽂이에다가 책 꽂고, 아빠가 항상 책만 보고. 참 좋은 가정 환경이죠. 좋은 가정 환경이죠. 니들은 책 봐! 그러면서 아빠는 텔레비 틀고 소파에 누워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원래. 자, 그럼 어쨌든 이제 오늘 사실 오늘 책은 사실 되게 일찍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뷰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책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제목이 이제 앞에서 다 보셨겠지만, 비행기 역학 교과서라는 책입니다. 이걸 왜 들고 왔을까? 이게 비행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이 우리나라에도 생각보다, 예전에 제가 한 3년쯤 전부터 이렇게 비행기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한 번씩 물어봐요. 비행기 관련된 책 혹시 읽을 만한 거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다가 추천해줄 만한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행기의 역사를 따져보고 있는 책들도 있고, 우리나라 제공호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책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을 포함해 하더라도 비행기 자체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들이 많지 않고 게다가 비행기를 역학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책, 그러니까 공학적인 측면에서 비행기에 접근하는 책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에 관한 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잉 그 항공기 있잖아요. 그 항공기를 어떻게 조종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도 있어요. 이렇게 막 그 버튼을 뭘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거. 근데 이 책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읽기 편합니다. 되게 쉬워요. 물론 쉽다는 게 그냥 대충 이렇게 훑기에 쉬운 책이에요. 왜냐면 제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 무거운 비행기가 떠오르는 원리 이런 쪽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양력 L과 비행기 무게 W가 같으면 비행기가 수평 비행을 한다. 읽기 쉽네요. 네, 그런데 아닐 것 같으니. 밑에다 그렇지 밑에다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 W는 L은 2분의 1로 곱하기 V 제곱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어. 안 읽어도 돼요. 근데 이걸 읽지 않아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거든. 그 그림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역학 물리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에서 물리를 배운 학생이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뭐 무슨 막 상대성 이론 이런 정도의 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되게 간단한 계산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계산식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사진과 그림을 활용해 가지고 되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런 책들을 저는 이제 이 책을 내가 이거 왜 샀지 근데? 이것도 그냥 서점에서 지나가다 산 것 같아요. 비행기가 갑자기 땡겨서. 아니, 그러니까 비행기에 대한 책은 항상 읽고 싶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서점에서 찾고 있는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냐면 비행기에 관한 책, 그다음에 배에 관한 책, 그다음 자동차에 관한 책 이런 책들은 되게 자주 찾아보고 다녀요. 그래서 그걸 더 대중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은 없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찾고 다니는데 이 책에서 비행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앞부분에서는 비행기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줍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의 형태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라는 걸 하면서 역사적으로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뭐 라이트 형제 이전의 비행기는 어떻고 라이트 형제는 어떻고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비행기가 어떻게 발전을 했고 초음속 비행기 이렇게 비행기의 역사들을 보여주면서 역사가 지나가면서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비행기가 어떻게 날 수 있는지 챕터 2에서 비행기의 비행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양력이라는 거 나오고 비행기의 이 날개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만 날 수 있다. 이런 것들 나오면서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게 뭐냐면 네가 한번 실험해봐.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거 있냐면 양력이라는 걸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양력이라는 걸 네가 실제로 알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서 어떤 걸 얘기하자면 종이 한 장을 여기다 놓고 입으로 훅 불면 밑에서 이렇게 툭 떨어오는 그 힘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함으로써 양력이라는 걸 내가 그냥 양력 이렇게만 생각했을 때는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법한 얘기들을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몇 가지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꽤 괜찮은 설명 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거쳐서 그럼 비행기는 어떻게 해서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는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의 발전 과정과도 되게 일치해서 가거든요. 비행기는 어떻게 날 수 있는가? 야, 날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어? 물리적으로 이런 힘들을 이용해야 날 수 있어. 그러면 날고 나서는 어떻게 안 떨어질 수 있어? 그거는 요런 것들 여러 가지 뭐 요잉, 롤링 균형을 잡고 비행기 균형을 어떻게 잡고 꼬리 날개는 어떤 작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모형 비행기 날리는 거를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조종을 어떻게 하고 비행기가 어떤 힘을 견뎌야 하고 거기까지 설명을 챕터 5까지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챕터 6에서 모형 비행기 제작하는 방법을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형 비행기를 제작할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놔야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서 활공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뒤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모형 비행기는 다행히도 종이로만 만들게 돼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저도 아직 만들어 보진 않았어요.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종이로 만드는 건 만드는 거지만 어쨌든 막 나무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사포도 막 있어야 무슨 막 라카칠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래서 정성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만들 때. 생각보다 뭔가 손이 많이 가겠는데 그래서 못 만드는 거예요. 이런 책을 보면 종이 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되게 연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연. 연은 잘 만들어요 제가. 그래요? 그럼 잘 만들 수 있어요. 저 연 되게 잘 만들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연을 만들 때도 고민했던 게 어떤 게 있냐면 저 연을 책으로 배웠거든요. 그냥 그건 형들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형이 연을 못 만들어. 근데 연을 전 책으로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이렇게 한번 봐줬거든. 내가 만든 연을 요건 이렇게 고쳐야 돼라고 해서 봐준 적은 있는데 그때 연을 만들 때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대오리라는 걸 쓰라는 거야. 대오리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책에 대오리라고 나왔는데 대오리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대오리 뭔지 아세요? 뭐요? 그냥 대나무 잘라진 그 왜 연 만들 때 쓰는 대나무 있잖아요. 그게 대오리야.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갖고 엄마한테 엄마 난 대오리를 좀 사줘야겠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뭘 사줘? 네가 집에 있는 거 갖고 만들어 그래갖고 그 대나무 잘라서 이렇게 만드는 거. 왜 연 만들 때 대나무 이렇게 조각 내 가지고 이걸 불에다 달고서 이렇게 휘잖아요. 그러고 보면 참 옛날에 대나무가 흔했어요. 그러니까 좀 집뒤 가면 대나무 있는데 뭐. 난 희한하게 나는 연을 날려본 적이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연 만드는 게 되게 어렵거든 생각보다. 네, 어려워요. 이게 균형 잡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불에다가 이렇게 달궈 갖고 휠 때도 균형 되게 잘 잡아서 이렇게 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방패연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가오리연을 그냥 만들어서 날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방패연은 균형이 되게 안 잡혀요. 그래서 그거 균형 잡는 게 이게 되게 힘든데 그런 거 만들 때도 그랬지만 비행기 역학교과서 이 책 뒤에 나와 있는 비행기를 만드는 것도 아마도 몇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 이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인데 재료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재료를 다 구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비행기에 환장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진짜로 생각보다 많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통해서 비행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미 모형 비행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모형 비행기로 그냥 나오는 거 있잖아요. 글라이더도 나오고 고무 동력기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요새도 그런 거 대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대회들 어릴 때는 많이 했었는데 어릴 때 많이 했잖아요. 저도 그거 할 때마다 맨날 참가해서 날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고무 동력기가 더 재밌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6학년 정도가 지나가면서 글라이더가 더 재밌어진 거예요. 글라이더는 이렇게 실로 만들어 끌어당겨서 바로 날아가게 만드는 거니까 그게 훨씬 더 멀리 날아가기도 하고 재밌었는데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그게 어떤 힘에 의해서 날아가는 건지에 대한 이해를 충분하게 갖춘 후에 그걸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어떤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책의 구성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행기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떠오를 때 어떤 힘을 필요로 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항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날아가기 위해서 어떤 힘들이 작용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꽤 설명이 잘 돼 있는 것 같고 이 책의 부제가 그거잖아요. 인문 지식을 위한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힘의 메커니즘 설명을 해주는. 그러니까 물론 몇 가지의 물리식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물리식이 되게 어려운 막 그런 식들이 있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힘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정도의 몇 개의 미지수를 놓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봤을 때 이 책을 역학 자체를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역학 물리에서 물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 물리에서 역학 관심 있는 학생, 그다음에 공학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접근했을 때 꽤 많은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들고 왔어요. 이건 청취자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치대 관련 학생들이 읽을 책이 없어서 저희가 이빨이라는 책을 소개했을 때 청취자분들 열광하셨죠? 자,
항공 우주 분야, 공군 사관학교 조종사 그거 관련한 학생들 마땅히 읽을 책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바로 이 책인 겁니다. 똑같아요. 이 책은 그냥 이빨의 버전이다. 항공학과 버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챕터 1이 비행기의 모양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비행기 형태 해가지고 뭐 쭉 나와요. 초음속 비행기에 도전한 비행기의 진화. 챕터 2는 비행기를 어떻게 날 수 있는가, 비행의 원리 하면서 이제 역학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는 어떻게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는가, 비행기 비행 자세, 승강키로 밟는 피칭 균형, 요인과 롤링 균형, 뭐 이런 것들 나와요.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비행기의 균형 이러면서 수평 꼬리 날개와 수직 꼬리 날개의 고유 안정성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그 다음에 비행기를 어떻게 조종하는가, 비행기 조종법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조종법이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해요. 네. 그래서 막 페달을 어느 쪽을 밟으면 어느 쪽 꼬리 날개가 올라오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해주거든요. 고개 비용도 가능한 모형 비행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챕터 5는 비행기는 어떤 힘을 견뎌야 하는가, 비행기 강도. 그다음에 챕터 6이 모형 비행기 제작.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형 비행기는 또 직진 활공, 선회 활공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치대에 관련한 학생들이 이빨을 픽톡으로 읽어야 하듯이 항공학과 조종사 하고 싶다는 학생들 이런 책 꼭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책이 이빨보다는 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치대에 관련한 학생보단 제 주변에 그 항공 쪽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로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꽤 많죠. 너무나 많아요. 굉장히 많죠. 네, 그 학생들에게 뭐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거고,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얘네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는, 이게 일본 작가잖아요. 예, 일본 작가죠. 예, 일본 작가인데 역시 일본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근대 산업화된 상황 속에서의 자신만의 에너지와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의 전투기가 있었잖아요. 이미 그때도 당연히 일본은 전투기로 갖고 공격을 카미가제가 했어요. 있었으니까. 근데 그 일본 전투기가 성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미국 전투기랑 일본 전투기랑 이렇게 싸움을 하면은, 전투에서 싸움을 하면은 일본 전투기한테 미국 전투기가 많이 격추당했어요. 아 진짜요? 제로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제로센. 네. 여기 세계 이제 군사학회에서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일본의 전투기는 공포 그 자체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양적 정신, 사무라이 정신으로 비행기를 만든 거예요. 그냥 다 빼. 다 빼. 야, 다 빼. 필요 없어. 다 빼. 총 날라오면 그냥 맞아서 죽어. 다 빼. 그래서 제로센 약점 중에 하나가 장갑이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너무 비행기를 가볍게 만든 거예요. 다 필요 없어. 그냥 총, 엔진, 날개, 날라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쪽 사람들 생각할 수 없는 비행기를 만든 거죠. 나중엔 그 약점을 알아가지고 협공의 룰을 만들고 뭐 이런 어떠한 내용들이 만들어져요. 그게 또 하나의 비행기의 역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행기의 역사가 있어요. 자, 2차 대전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비행기 역사가 뭐냐면은 프랑스예요. 이 프랑스가 그 마지노선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마지노 장군이 마지노선을 만들어서 요새를 엄청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전쟁을 막 하려고 막 하는데 우리는 마지노선이 있다. 항상 프랑스인들이 2차 대전에 독일에 점령당하는 과정에서 치욕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노선을 너무 많이 믿었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프랑스를 침공할 때 옆으로 왔잖아요. 마지노선 옆으로 오고 또 뭘 갖고 왔냐면 히틀러가 당시 독일이 가장 강력한 공군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마지노선 넘었잖아요, 비행기로. 그러니까 너무 형편없이 무너진 거예요. 형편없이 무너진 다음에 프랑스가 2차 대전 이후에 너무나 스스로에 대한 그 반성을 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을 전부 다 모읍니다. 그 프랑스의 과학자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합숙을 시켜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구보를 시키고, 프랑스가 죽었겠는데? 뭐 이런 거는 좀 과학자들을 각색된 아니 과학자들을 구보시키면 과학자들 죽어. 안 나오죠. 이게 우리랑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들은 어쨌든 나치에 부역한 애들 전부 다 죽이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합숙을 시키고 거의 군대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예 프랑스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그 표현해놓은 게 뭐냐면은 뭐 조국의 미래는 너에게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국수주의적으로 과학 연구를 시킵니다. 뭘 만들어라? 뱅기를 만들어라. 그래서
가장 강력한 자유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투기가 라팔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만들어낸 전투기가 라팔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라팔은 라팔 좀 뒤잖아요. 그러니까 라팔 전투기의 원조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프랑스의 전투기의 어떠한 역사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예전에 그 F-16이라든가 그 우리나라 그 전투기 있었어요. 신수종 사업 전투기 했을 때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프랑스의 라팔을 구입하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그 밀리터리 덕후들 세계에서 일어난 얘기들이고요. 자, 어쨌든 전투기와 비행기에 대해서는 자신만의 어떠한 소신과 로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책 역시 제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이 책 역시 마찬가지다. 이 책은 오픈하는 순간 보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정치자분들. 그냥 우리 애가 조종사가 되고 싶다. 라고 얘기하거나 우리 애가 공항만 가면 흥분해서 뛰어다니는 아이들 많거든요. 네, 그 다음에 뭐 우리 아이가 뭐 비행기 이쪽 계통에서 뭔가를 일하고 싶다. 심지어 우리 딸이 스튜어디스가 하고 싶다. 이런 모든 너무 나간 것 같은데 모든 로망을 갖고 있는 비행기와 스튜어디스. 관련된 그렇죠. 스튜어디스. 그러니까 모든 비행과 관련된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그냥 잘 됐다. 이 책을 던져주시면 이 책을 읽습니다. 그럼 이 책을 읽으면 또 효과가 뭐냐면은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리를 공부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또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료공학과 같은 화학도 좀 필요하구나를 또 알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공 쪽에 관련된 형태에 대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좀 사용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걸 보면서 또 느낀 거는 이제 일본 만화가 왜 다양한 형태의 주제들로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있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책을 내도 팔리는구나, 일본은. 그렇죠? 네, 그럴 만한 출판 시장이 있구나. 그렇죠. 네, 이런 어떠한 또 생각이 좀 드네요. 일본 책들은 생각보다 되게 정말 다양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내놓나 뭐 이런 걸 내놓나 싶을 정도의 책들도 막 내놔. 이 책을 그래도 한 10,000명은 사서 볼 수 있는 덕후도 있다는 거죠. 네. 인구가 많으니까 일단. 덕후의 나라. 아니 덕후 인구도 많고 덕후의 나라. 희한한 거는 일본에 나 있어.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책들을 꽤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어떤 거냐면 과학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에 접합된 그런 책들을 조금 많이 이렇게 즐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들고 오려고 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구의 과학이라는 책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를테면 볼펜에는 어떤 과학적 원리가 들어가 있는가, 그다음에 뭐 호치키스 스테이플러에는 어떤 과학적 원리가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보여주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호치키스가 참 오랜만에 들어보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호치키스라는 말이 사라졌어. 요새 스테이플러라고 다들 요즘 다 그러잖아. 스탬플러라고. 호치키스는 상품명이죠. 그러니까 호치키스 상품명이잖아. 호치키스라는 말을. 근데 옛날엔 다 호치키스라고 했잖아. 그 소련의 기관총 발명가 이름이 호치키스예요. 그것도 일본 책인가요? 잘 기억은 안 나요. 그거는 문구의 과학. 아마 일본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호치키스라고 나온 거 보면 뭔지 일본 같은 게 있어. 아니, 스테이플러라고 나왔겠지. 그런 책들을 찾아보는 편인데 이 책도 아마 그런 식의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비행기를 매개로 해서 이런 과학적인 원리들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재료공학적인 부분까지도 다 짚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책이라서 생각보다 꽤 이용할 수 있는 분야는 꽤 많다는 생각이 있어요. 너무 많죠. 그리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항공 쪽 관련된 학생들은 사실상 딱히 비행기를 제목으로 해서 만들어진 책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공사 가겠다는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중학생서부터 공사 가겠다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해갈 수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공사 같은 데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추천할 만한 책이 진짜 힘들어요. 이게 백범일지. 맨날 백범일지, 난중일기 이런 거. 일단 그건 넣어야 돼. 그거는 알아야 돼요. 타관학교 그런 거 넣어야 돼. 백범일지, 난중일기 이것만 읽힐 수는 없잖아.
근데 그런 거에다가 포함해서 이런 책들까지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거죠. 다음에 뭐 배의 부력의 원리 이런 거 갖고 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제 어쨌든 제가 지금 예약해 놓은 책들이 몇 개 있잖아요. 토지도 있고. 토지는 좀 나중에. 지금 이 잡지도 있고, 그다음에 문구의 과학도 제가 나중에 한번 들어볼게요. 그다음에 또 덕후의 책이 이건 서양 쪽 덕후였던 것 같은데 연필 깎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연필을 어떻게 깎아야 잘 쓸 수 있는가를 책으로 썼어. 그런 책도 있어. 조만간 계란 후라이 맛있게 만드는 법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런 책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누스 출판사죠? 처음 봤어요. 보누스 출판사. 보너스가 아니라 보누스. 보누스가 원래 라틴어입니다. 아 그래요? 네, 보누스라는 건 좋은 이런 뜻이에요. 아 그래요? 네, 좋은, 훌륭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보누스. 보누스. 이름 괜찮은데요? 보누스. 네, 그러니까 우리 왜 보너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 라틴어 보누스에서 온 거예요. 좋은 거니까. 본 그것도 거기서. 네, 거기서 온 거예요. 봉도 거기서 온 거예요. 모든 보나세라 할 때 라틴어에서 그 보나도 거기서 온 거고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요. 이거 보면 보누스를 받나요? 죄송합니다. 자, 보누스 출판사죠. 제목이 비행기 역학 교과서. 너무 직관적인 제목이야. 이거 딱 좋아요. 학생을 위한 제목인 거지. 맞아요. 그렇죠. 뒤에 딱 가면 비행기는 어떤 힘으로 하늘을 날아오르는가. 딱 끝났어요. 그래서 쭉 얘기 나오는데 요 내용으로 한번 고바야시 아키오. 네, 고바야시 아키오. 이분 양력을 보면은 이분 양력 잠깐 말씀드리면 도쿄대학교 공학부 항공공학과 졸업하셨대요. 그렇죠. 뭐 도요타 자동차 기술연구소 소장 역임하셨고 트럭 및 버스용 디젤 엔진의 연구 개발과 제품 기획을 담당했다고 하시는데 이분이 뭘 했냐면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한 제2회 세계 종이 비행기 대회에서 우승 차지하셨다고. 오타쿠야. 부적 기질이. 그래서 현재 글라이더 연구에 매진하고 있고 종이 비행기 제작 과정을 강습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항공 역학을 쉽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은 책이 도해 비행기는 어떻게 나는 것일까? 이런 책을 또 만드셨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에 번역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즐겁게 사시는 분이네요. 그래서 여기 뒤에 비행기 시리즈가 있어요. 비행기 교과서 시리즈 이래갖고 비행기 구조 교과서, 비행기 엔진 교과서, 비행기 역학 교과서, 비행기 조종 교과서, 비행기 하마터면 그냥 탈 뻔했어. 이런 책도 이런 책들을 내놓고 있는 이 출판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펴낸 날이 지금 2019년 1월 15일이에요. 얼마 안 됐거든요. 편하겠다는 뜻인 거죠?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 가격이 나온 걸 보니까 펴낸 것 같아. 펴낸 것 같았는데 제가 비행기라는 걸 찾아본 게 생각보다 이렇게 시간이 조금 됐거든요. 한 2, 3년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이미 나온 책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책들도 한 번쯤 비행기 구조 교과서는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찾아보시는 것도. 비행기 관련된 책만 지금 5개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비행기에 대해서. 그런데 세 권의 책이 나카무라 간지라는 분이 지은 책이고, 간지나네. 이 사람 책 있어요. 세상에 심지어 5종 세트로 나와. 5종 세트 있어요. 5종 세트.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걸 세트로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어. 정말 재밌는 분들이네요. 출판사가 이런 걸 세트로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어. 이게 항공 승무원들을 위한 뭐 직업학교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책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보니까 항공 승무원들을 위한 책이네요. 맨 마지막에 비행기 하마터면 그냥 탈 뻔했어는 항공 승무원 쪽 관련. 아니 근데 기내식에 만족하지 않은 지적 여행자를 위한 거라는데? 그러니까 이건 역설적으로 그런 쪽 항공 서비스 쪽 관련된 사람들에게 좀.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나온 책으로는 지금 1988년에 나왔어요. 1988년에.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나름의 문화예요. 일본의 문화. 이걸 통해서 일본은 또 일본 나름의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하긴 뭐 또 김치 맛있게 담그는 법 우리나라는 그런 책이 있나요? 그런 책 이제 우리나라 만들어야죠 이제 우리도 이런 거에 대응하려면은. 김치 이렇게 보관해야 맛있다 뭐 이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팔리죠? 사실 잘 안 팔리니까 책이 이렇게 오타쿠적인 책들이 잘 안 팔리고 우리나라에서 잘 팔려면 이렇게 약간 위로하는 책들, 심리 상담 뭐 이런 거. 뭔 소리예요? 그냥
영어와 수학을 걸어야 돼요. 아니 근데 영어와 수학도 이게 분야가 뭐지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이 책이다 하고 선택할 만한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심리책은 그냥 심리 들어가면 다 사. 놀랍던데요. 그래요? 심리 제목이 들어가면 어지간하면 다 사. 그래서 요새 나오는 책들이 다 그거예요. 심리 다 들어가면 심리학 분야 이렇게 서점에 가서 심리학 분야에 가잖아요. 책들이 맨날 바뀌어. 진짜 많아요. 번역책도 많고 지은책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팔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뭐 어떡하겠습니까? 번역이 돼서 나왔으면 5종 세트를 살 수는 없고. 네. 5종 세트를 사셔도 뭐. 네. 물론 이제 한국적 한 학기에 한 권씩. 한 학기에 한 권씩 하면 5학기 딱 되잖아. 딱 되네. 그렇죠, 뭐. 네. 엔진도 보고. 그렇지. 네, 내용도 보고. 가운데 비행기 역학 교과서가 있으니까 이 책이 가장 메인일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과학적 원리로 비행기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좀 항공 쪽 이런 쪽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역시 오늘도 즐겁고 재미난 책을 소개해 주셨네요. 예, 장난처럼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진짜로 읽어보시면 안을 들춰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 되게 충실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본인이 뭔가를 빠져서 사는 사람이 썼다면 그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즐거움과 경험과 지식을 전달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만큼의 충분한 내용과 내공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항공 분야 쪽으로, 항공 우주 분야 쪽으로 본인의 지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 정도의 책은 읽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도 이렇게 즐거운 책으로 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청취자분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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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